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G2G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있어서요. G2G 바이오일 것 같은데 힌트 오늘 굉장히 쉽게 가져와 주셔서 제가 모르는 척하기도 어색합니다. 일단 네 번째 종목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G2G 바이오입니다. 네. 사실 어제 오후 이제 막판쯤 갑자기 또 튀어 올라서 오늘까지도 거래량이 좀 많이 실려 있습니다. G2G 바이오 좀 더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그렇게 보고 있고요. G2G 바이오는 뭐 어려울 거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인 플랫폼, 이게 키워드의 중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좋았었어요. 뭐 G2G 바이오 같은 경우에서는 뭐 상장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이슈나 아니면은 뭐 지속형 돈의 폐질 이런 이제 주사제가 국내 임상 1상을 또 이제 성공 발표를 하면서 이전에 뭐 경구제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주사제로 바뀌게 되면 경구제는 거의 매일 먹었어야 되는데 주사제 같은 경우에서는 한 달에 한 번 맞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런 기술력이 자체로 봤을 때는 글로벌적으로,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런 기업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G2G 바이오도 어느 정도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지금 이제 뭐 돈의 폐질 주사제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맞으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전에 경구제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 이제 뭐 맨날 먹어야 된다는 부담감도 줄어들 수 있을 뿐더러 지금 이제 이런 기술력 자체가 글로벌 빅파마들한테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이제 뭐 이제 평가를 잘 받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뭐 공동 개발이나 이제 기술 이전 같은 이력을 좀 살펴보면 독일의 회사하고도 이제 뭐 글로벌 빅파마하고 또 장기 지속형 주사제 공동 개발을 한 이력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계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단순하게 기술력뿐만이 아니라 상업화에 또 힘을 나서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비만이나 당뇨 이런 이제 치료제 분야에서도 빅파마의 이제 이전 기술이 사실상 이제 뭐 거의 임박했다고 이제 알려지다 보니까 G2G 바이오도 지금부터가 또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마 제가 오늘 제약주를 많이 갖고 온 이유도 뭐냐면 결국 여러분들이 이전에 제약 바이오에 대한 랠리가 있었잖아요. 물론 2024년 6월 달에도 있었고 이번 연도에 들어서도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제약바이오냐? 여러분들이 많이 물려 계실 것 같아서. 근데 제가 원래 제약바이오 싫어하는 거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 봤을 때 이 개별적인 종목으로 타고 올라오는 종목들 그런 종목을 좀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잠깐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증시가 이제 일단은 추세가 거의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 왜 상승 사이클을 가야 되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항상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일시적인 매물 소화라고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이제 뭐 제가 지표를 좀 보고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잠깐만 집중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미국의 이제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시면은 신용등급이 낮은 이제 그게 뭐냐면 신용등급이 낮은 미국 기업들이 이제 자금을 빌릴 때 너 이자에서 미국 국채금리를 뺀 수치예요. 그러면은 이게 갑자기 수치가 올라가면 시중에 돈이 마르고 있다는 증거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돈이 구하기 어렵다는 건 주식시장에서는 안 좋은 신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봤을 때 대략적으로 이제 4%나 5% 정도 도달하면은 거의 뭐 경기 침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작년에 이제 그러면은 이제 2025년 뭐 4월 달쯤 봤을 때도 우리가 이제 뭐 관세 충격이 있었을 때 여기까지 좀 치솟긴 했었는데 지금 사이클을 보면 어떻죠?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지금 투자하기 좋은 시점이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까지 붙는다? 그럼 저는 바이오에 대해서 충분히 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일단 이거를 한번 보여드렸고요. 결국에는 그래서 G2G 바이오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제약 바이오 대신 볼 때 개별적인 호재성 있는 종목들 보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회사 G2G 바이오 같은 회사에서는 이제 뭐 한국파마나 휴메딕스, 뭐 하나제약 이런 이제 국내 제약사들하고도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기술 이전이나 공동 개발 측면에서 이슈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제 G2G 바이오가 또 각광을 받을 수 있고 12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지금 이제 또 연준에서도 어느 정도 힌트 주고 있잖아요. 12월 인하할 때니까 내년에는 아직 모른다라는 그런 힌트도 드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바이오를 옥석 가리기를 정말 잘해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G2G 바이오가 좀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 전반적으로 좀 봐주셨는데 바이오 지금 좀 볼만하다. 그 가운데서도 G2G 바이오로 좀 살펴보자라는 얘기해 주셨습니다. 정리해 주신 내용들 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요. G2G 바이오 자체에 조금 더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도요. 하단 QR 타고 들어오셔서 함께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 볼 텐데요. 케어 짠이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알 것 같아서요.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어젠 자리였는데요. 오늘도 맞습니다. 같은 자리에 또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케어젠 이제 한 주 동안 흐름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근데 이제 케어 짠이어가지고 저는 이제 그 짠 나타났다 요런 의미로 짜잔. 갔는데 이제 우리 사랑하는 딜사이트 가족 여러분들은 다르게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연말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케어젠도 공시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게 좋은 공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케어젠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가 26일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 날에 매수가 들어갔겠죠. 물론 축하드립니다. 시초가에서 말씀드린 대로 들어갔다면 25% 정도 이제 상승률을 또 보여줬었죠. 근데 지금 봤을 때 공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임상 1상에 대한 내용이 한 달 뒤에 나온다.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이게 안 좋은 거냐? 이게 악재가 터진 거냐? 라고 하고 곧바로 이제 12월 1일 월요일 그 다음날 화요일에 개파락해서 시작을 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또 반등 주면서 다시 업사이클 진입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이 개파락했던 부분을 메울 거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결국에는 지금 케어젠이 일상 결과에 대해 검증이 이제 또 미흡으로 공시가 이제 좀 반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한번 우리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마 케어젠이라는 종목도 여러분들이 물려 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사실 이제 영상 품질 검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영상 품질 검증이라는 거 영상의 재촬영 요청, 또 지금 미국 추수감사절 휴무가 있었습니다. 그런 일정으로 인해서 이 일정이 좀 조정됐고 또 전문 판독 인력에 대한 이제 일정에 대한 제약으로 이 지표 산출이 좀 지연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게 항상 뭐 케어젠이 임상시험을 처음 시도한 것도 아니고 왜 그러면은 잠시 한 달 미뤘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제약회사에서 임상 1상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물론 이제 뭐 임상에 대한 실패도 뭐 다른 기업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일상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상에 대해서 뭐 지표 산출 지연 이런 거는 정확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물론 이제 미국 추수감사절도 껴 있었기 때문에 뭐 인력에 대해서도 뭐 일부 휴가 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연됐다는 거지 여기서 만약에 얘네들이 조금 더 정확도가 높였다? 그리고 임상 1상에 대한 결과는 좀 더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추가적으로 또 공시가 하나 나온 게 또 뭐냐면은 뭐 브라질 비만약 시장 진출에 대한 이슈도 하나 있었어요. 뭐 규모로 따지자면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750억에서 780억 정도거든요. 근데 물론 이것도 뭐 지금 케어젠의 키는 사실상 해외 매출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브라질 공시가 나왔다는 것도 저는 이제 뭐 이 주가 하방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 일부러 먼저 보냈다라고 좀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케어젠이 어쨌든 간에 지금 CG-P5 임상 1상 같은 경우에서도 일정 연기가 사실상 악재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까 봐. 물론 이제 제가 이날에 28일 날 급등했을 때 여러분들 매도하셨을 수도 있는데 충분히 저는 오히려 개파락했을 때 들어가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 종목도 특징적인 게 뭐냐면 결국에는 비만 치료제 종목 중에서도 몇 안 되는 이제 흑자 종목이기 때문에 깔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케어젠 충분히 좀 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하시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네, 케어젠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종목들 모두 열어봤는데요. 정리해주신 내용들 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요. 저희는 그동안 주셨던 추천주 한번 AS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빌리언으로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요. 진짜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에 요 하고 떨어져야 되는데 에 하고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쵸. 너무 일단 지금 부러운 차트를 그리고 있는데 3빌리언 오늘까지도 지금 5% 추가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3빌리언 또 경고됐습니다. 제가 나 혼자 점상 진행하면서 또 이제 오면서 경고 종목이 항상 생겨요.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결국 3빌리언이라는 종목은 뭐 유전자 치료제로 엮이고 있지만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의료 AI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연도 6월부터
텔레그램을 좀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의료 AI를 좀 밀었던 게. 그래서 그중에서 뭐 3빌리언 밀었죠. 고영 밀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드림 CIS 밀었거든요. 네, 뭐 3빌리언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의료 AI, 왜냐하면 AI 관련주 중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봐야 될 게 모멘텀 나올 수 있다. 근데 특징적인 게 뭐냐면 앞서서 제가 적자인 종목 중 하나를 설명드렸을 때 결국은 이제 분기 실적에서 회복성 보이는 거 보이자. 그랬을 때도 이제 분기 실적 72억이나 아니면 이전에 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13억으로 좀 내려가고 있고 이렇게 3빌리언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이슈 타고 다시 한번 업사이클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료 AI 아직 정책 관련해서 이야기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까지는 좀 홀딩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3빌리언 홀딩 전략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추가적으로 장중에 또 궁금하신 부분들은 하단 QR 타고 들어오셔서 함께 또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간 관계상 오늘의 히든주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지 바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T-로보틱스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로봇들 요즘 흐름 또 굉장히 좋은데 T-로보틱스로 가져오신 이유 또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T-로보틱스. 일단 이거 로봇주들 중심으로 보면은 우리가 뭐 사실 이전에 주도했던 섹터는 좀 버리지 말자라는 말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중 하나가 저는 로봇, 그다음에 반도체, 그다음에 이제 뭐 해운 관련 요 정도로 좀 보고 있거든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결국 지금 T-로보틱스 같은 경우에서도 의료기기 쪽으로 엮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OLED나 지능형 로봇, 그리고 이제 로봇 뭐 협동 로봇이나 삼원용 로봇으로도 많이 엮이고 있거든요. 근데 T-로보틱스 같은 경우에서는 아직까지도 주가에 대해서 크게 성장성을 많이 보이지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결국 T-로보틱스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부가가치 산업인 이제 반도체, 그 다음에 이제 뭐 디스플레이 공정용 진공 로봇이 좀 포인트거든요. 이게 진공 로봇 같은 경우에서는 T-로보틱스의 가장 강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반도체 웨이퍼나 LED 기판 진공 상태에서 정밀하게 이송하고 이런 기술력 자체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T-로보틱스가 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고 이게 이런 진입 장벽 높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T-로보틱스는 이제 글로벌적으로 우위에 있고 매출 측면에서도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진공 로봇 수요가 그럼 증가할 수 있냐? 저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도 충분하게 이 진공 로봇 사업에서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고 있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도 또 이제 자유로봇 시장에서 AMR 시장이 또 이제 중요한데 T-로보틱스 또한 AMR 시장에서 항상 또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자세히 또 살펴보면 로봇 매출 측면에서 봤을 때도 실질적으로 잘 찍혀주고 있고 그렇게 보면은 이제 물류 로봇 사업의 수주장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북미법인 성과를 중심으로 또 봐야 하는데 이게 AMR이 이익을 가져와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실적도 내년에 더 충분히 잘 찍혀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이나 아니면 의료기기 관련해서 우리가 좀 더 유심히 살펴봐야 될 종목 중 하나는 T-로보틱스라고 말씀드리고 매수가는 이제 시초가로 현재가 이하로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또 목표가는 19,600원, 손절가는 14,5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 T-로보틱스입니다. 목표가 19,600원 잡아주셨고요. 손절가 14,500원까지 잘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내일장 전략 짧게 한 말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볼까요? 지금 이제 뭐 결국에는 우리나라 시장을 봤을 때도 뭐 외국인들이 지금 12월 들어서 계속 매수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수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지금. 다음 주에 가고 내일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또 다음 주 가잖아요. 종목별 차별화 장세 또 이어질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상승 종목 수는 좀 낮고 상승 종목 수는 낮고 하락 종목 수가 많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결국 종목들 잘 골라야 돼요. 그러니까 무료 정보방 들어오셔야죠.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내일장 전략까지 챙겨드렸는데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고 추가적인 전략은 하단 QR 타고 들어오셔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점상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들 많이 보내드렸는데요.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꼭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